스가와라 요헤이에 나는 심플하게 살기로 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기억력을 높여주면서 바쁜 일상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식사법을 조금 다른 시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무엇을 먹을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을지에 주목했다. 체내 시계를 다루는 학문인 시간생물학 중에 시간영양소라는 분야가 있다. 이쪽 분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똑같은 식품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서 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한다. 기억력과 관련해서도 먹는 방법이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꼭 주의 깊게 읽어봐 주기를 바란다. 수면과 마찬가지로 식사도 매일 하게 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평상시의 식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복일 때 기억력이 좋아진다. 밥을 먹기 전과 밥을 먹은 뒤 언제가 기억력이 더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가 불렀을 때보다 공복일 때 기억력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 이는 사람과 유전자 구조가 비슷한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먼저 어떤 냄새에 노출시키는 동시에 전기 쇼크를 가해 초파리에게 싫은 기억을 만든다. 그러면 그 초파리는 문제의 냄새를 꺼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번으로는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분 간격으로 복습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9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음식을 끊은 상태에서는 초파리가 단 한 번의 학습으로도 24시간 동안 학습 내용을 기억했다. 그러나 20시간 이상 과도하게 음식을 끊자 오히려 기억이 오래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치매 발병과 인슐린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견해가 발표됐다. 인슐린은 당분을 분해해 몸속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물질로 당뇨병의 대증약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공복일 때 인슐린 저하가 기억 형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공복일 때 기억력이 좋아질까? 동물에게 공복은 생존의 위기와 동의어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먹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배가 고파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찾아낸 장소는 단단히 기억해둬야만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복일 때 기억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있다. 앞서 초파리 실험을 설명하면서 9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금식했을 때는 기억력이 높아졌지만 20시간 넘게 금식했을 때는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 실험 결과를 일상생활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면 다음 식사는 9시간 뒤인 15시, 즉 하루에 아침과 저녁 식사만 하는 1일 이식이 된다. 택시 운전기사 중에는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나는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나 트럭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자주 나간다. 그런데 사고가 적고 손님 평판이 좋은 운전기사 중에는 1일 이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운전기사라고 하면 손님과의 대화나 길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운전기사로서 일을 잘하는 것과 1일 이식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확실하게 성과를 올리는 직장인 중에도 제대로 식사하는 것은 하루에 2번뿐인 사람이 많지 않을까?
다시 한번 초파리 실험으로 돌아가겠다. 20시간 이상 먹지 않은 초파리는 학습에 대한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사람의 경우로 바꿔 생각해보자. 6시에 일어나서 2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꼴이 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초파리 실험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시간 이상 먹지 못하게 했을 때 초파리는 자신에게 좋은 기억, 보상은 유지했지만 나쁜 기억, 벌은 약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있다. 나쁜 기억에 반응하는 편도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벌을 받아도 행동을 잘 바꾸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이 일단 먹기 시작하면 토할 때까지 먹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과도한 단식으로 인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 옳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복일 때 기억력이 올라간다는 점은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소 극단적인 실험 결과를 예로 들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간식이다. 간식이 잦을수록 공복 시간이 짧아져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할 때 일일이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아깝다면 그냥 책상 한쪽에 과자를 놔두고 밥 대신 먹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그저 뇌가 장소와 행위를 한 묶음으로 기억한 결과일 뿐이다. 사실은 간식을 먹으면서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비생산적이다. 중요한 업무를 보거나 공부할 때는 간식을 멀리하자. 또 평소에 간단히 9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절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부터 수면이 끝날 때까지다. 이 점을 활용해 아침 식사 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씹을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 음식을 많이 씹어 먹을수록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씹는 행위와 뇌 활동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두뇌 활동 중 씹는 행위와 관계가 깊은 것이 바로 작업 기억이다. 작업 기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머릿속에 기억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 기억들을 꺼내 쓰는 기능으로 전두엽이 담당한다. 많이 씹은 다음에 작업 기억 능력을 측정해보면 성적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관리하는 해마다 측두엽의 활동까지 활발해져 있다. 이를 일상생활과 관련 지어보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많이 씹으면 오후에 업무 처리 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식사할 때 되도록 많이 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테지만 생활이 바쁘다 보면 실천하기가 좀 어렵다. 게다가 제대로 된 식사 대신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빵이나 라면 같은 음식을 사 먹을 일이 많아진 요즘에는 더더욱 씹는 행위 자체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씹는 횟수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요령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젓가락으로 집는 반찬이나 밥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눈과 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게 한다. 서둘러서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음식을 듬뿍듬뿍 집으면 이 손의 움직임과 눈으로 본 것을 몸이 함께 기억한다. 그러면 다음번 식사 때 그리 바쁜 일도 없는데 젓가락으로 집는 음식의 양이 많아진다. 몸의 기억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어느 정도 양을 집어서 입에 넣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나중에 식사할 때
한번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밥을 먹는지 동작을 잘 관찰해 보길 바란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입에 넣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먹는지 깨달았다면 젓가락으로 집거나 숟가락으로 뜨는 음식의 양을 줄여보자. 양을 줄이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도 늘어난다. 또한 입을 크게 벌려 한 입에 많이 먹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버릇을 항상 의식하고 2번에 나눠 먹도록 신경 쓰자. 이렇게 많이 씹게끔 음식 먹는 버릇을 바꾸고 나면 턱이나 관자놀이가 아플 수 있다. 이는 평소에 씹는 근육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턱 근육은 우리 몸에서 면적에 비해 힘이 가장 센 부위다. 이 턱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운동이 된다. 사람은 전체 에너지 중 약 70%를 심장박동이나 기초대사의 20%를 일이나 운동을 하는 데 소비한다. 그리고 남은 10%의 에너지는 바로 식사하는 데 쓴다. 먹는 것은 영양 보급 행위인 동시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씹는 행위는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를 확실히 깨우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한다. 음식을 씹는 행위처럼 리듬감 있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늘어난다. 이 세로토닌은 뇌를 천천히 각성시켜 갑작스러운 사건에도 깜짝 놀라지 않게끔 기분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졸음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낮에 많이 씹어서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신체 작용은 모두 이어져 있다. 씹는 행위 하나로 기억력이 향상되고 땀 흘려 운동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 뇌를 맑게 깨우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숙면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식사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좀 더 많이 씹도록 하자.